현대카드, 캐피털, 커머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받은 느낌은 좀 굉장히 신선하다였어요. 쌤이 보셨을 땐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것과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느낌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고객에게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내부에서는 닥달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근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기업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각오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은 좀 인턴십 채용의 면접입니다. 그래서 일반 면접과는 또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면접은요. 이게 같은 회사 내에서도 직군마다 좀 면접 형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채용 공고가 난 그 기획관리 직군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게 코로나 때문에 면접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확정지어서 발표하는 곳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금 급히 변경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고요. 일단 이 면접은 보통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건 면접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인턴십이 그 다음에 있는데 인턴십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2차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원 면접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무 중심의 면접, 이거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면접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고 나서 면접하고 나서 후기를 들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직무에 대한 조사, 공부 좀 많이 할 걸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직무 중심의 면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인턴십까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턴십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면접의 연장선이잖아요. 지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지치고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인턴십 기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1차 면접 한번 격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면접 어떻게 진행되나요? 1차 면접은 다른 기업과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HR, 그러니까 인사부 직원들이 들어가서 보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1차 면접은 해당 지원 분야의 팀장급들이 나와서 면접을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프리 인터뷰라고 해서 인사부 직원들이 나와서 면접을 진행하고요. 이거는 이제 1월 셋째 주 정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깊이 있는 뭐 직무를 보겠다, 뭐 그 회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프리 인터뷰다. 이 사람이 기본상이 그 본인이 제출한 것들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 면접에 보내도 괜찮을지 정도를 수준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질문들은요.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는 질문 하나와 또 특별한 주제를 줍니다. 그래서 주제를 주고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뭔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그냥 앉아서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보통 그 HR 직원이 2명 또는 3명이 들어와서 면접을 하고 지원자는 혼자 놓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주제에 대해서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PT나 토론 면접은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그 진행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 면접관이 주제를 먼저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하면 그것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면접 주제는 일단 경영 경제, 인문 사회, 그리고 기술, 그 IT 과학 기술 분야 주제를 주고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 골라봐 라고 하고 하나를 뽑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 시간을 겨우 5분 줍니다. 5분. 어머나. 5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5분 준비하고 면접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의견, 이것을 말하는 것. 그냥 앉아서 PT나 뭐 토론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는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이게 주제가 어떤 것이 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나왔던 주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대표적인 거. 1차 면접에서 주제는 이런 게 하나 나왔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 작품도 예술품으로 인정할 수 있냐? 본인의 생각은? 그 이유는? 그리고 꼬리 질문이 들어가죠. 이 작품에 그러면 소유권,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 그리고 또 꼬리 질문으로 이런 경우에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겠네? 소외되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게 인공지능,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
나의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회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네. 인공지능하면 알파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정도만 생각하죠. 예, 알파고 같은 경우는 사실 정형화된 그런 패턴을 학습해서 뭔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지만 예술 작품도 그럴까? 창의적인 부분도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네요. 실제 보면 2016년에 스위스 그 현대 예술 전시회 거기에 AI가 작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전문가들도 이게 사람이 한 것인지 구분을 못 구분을 못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라고 유명한 경매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전문가들하고 감상자들이 평가를 해서 아주 그 가치 있는 예술품을 평가하는 그런 권위 있는 경매인데 여기에 인공지능 화가였던 오비어스라는 친구가 그린 초상화가 43만 달러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재밌는 게요. 우리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 예, 이 사람이 같은 그때 경매에 나왔는데 7만 5천. 거의 6분의 1 정도 가격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AI가 그런 게 한 6배가 높게 팔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문가들도 구분을 못해. 그리고 작품성도 인정을 받아. 그렇다면 예술, 창작 이거에 그 궁극적인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정답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예, 질문을 하고선 야 예술품으로 인정해야 돼?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탈락.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진짜 어떻게 좀 대답을 해야 될지 막막한 것 같아요. 막막해요. 저도 이 질문을 잠깐 듣고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니까 뒤에 어떻게 말을 이어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어려운데 이게 또 기업의 어떤 직무 적합성으로 넘어온다면 질문이 또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전에 그런 주제와 관련된 것은 이제 직무적 마케팅 관점에서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본인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평가 항목이 분명히 창의, 논리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나의 논리를 펼쳐준다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이제 1차 면접에서 주제를 주어지는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소개를 드려보면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처음에는 기업과 직무에 대한 질문, 그것으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자소서를 바탕으로 하는 질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기출 문제를 소개를 해드려보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업과 직무에 관련된 질문, 이거는 대표적인 거 이건 납니다. 반드시.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습니까? 그죠. 빠질 수 없는 질문이죠. 그렇죠. 꼬리 질문으로 그 경쟁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 경쟁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거기 지원하지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습니까? 이런 식의 꼬리 질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아는 대로 다 얘기해봐라. 아는 대로 다 얘기해봐라. 그거 제일 무서워요. 아는 대로 다 얘기해라. 그렇죠. 근데 이것에 줄줄줄줄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우리 회사를 정말 들어오고 싶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다 얘기해보라고 하고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꼬리 질문을 해요. 그 상품 중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상품을 들고 싶으냐 이런 류의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이 상품의 주요 타겟은 어디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꼬리 질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마케팅이라면 어느 타겟을 공략하고 어느 프로모션 전략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후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질문은 똑같아요. 왜 이 직무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을 하겠죠. 외운 것 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해를 못하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운 거.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건 진짜 이해했을까? 매운 느낌인데.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하죠. 그거 내가 면접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의 질문, 꼬리 질문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 조카가 아닌데 어떻게 조카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라고. 뭐 조카가 아닌데라는 표정을 눈빛을 저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할까요? 저에 대해서? 아니요,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보라. 그 이런 얘기예요. 얘기네요. 그러니까 편하게 해봐라. 외운 것은 잘 얘기하는데
편안하게 네가 이해한 것을 얘기해봐라라고 하면 대답 못하는 친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외운 거죠. 우리는 외운 것을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정답, 뭐 틀린 답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입사 후에 본인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가, 입사 후 포부를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들도 있고 관련된 트렌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트렌드가 무엇이냐, 이런 트렌드 안에서 본인의 전략을 한번 마련을 해봐라. 이런 질문. 그리고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 고객 마케팅에서 풀로 해야 되느냐 푸쉬로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질문도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회사와 직무와 관련된 질문, 이런 것들, 요거 대답하기가 제일 힘들고요. 이런 질문이 그러게요. 요즘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와 직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자소서는 내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다른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외 활동, 프로젝트, 뭐 단체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면 그것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들. 그리고 네. 그 활동 중에서 느꼈던 게 무엇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인턴 경험, 그때 뭘 느꼈어? 뭘 배웠어? 또는 본인이 했던 것 경험 중에서 도전과 실패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열정을 쏟았던 게 무엇입니까? 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네. 왜 질문하느냐 이것을 그러게요. 신경 써야 질문의 돼요. 요지가 무엇일까? 예, 그러면 보세요. 그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거 왜 질문할까? 뭘 것 같아요? 어떤 문제 해결력, 뭐 그렇죠? 그 어려움을 어떤 도전하고 예. 문제를 파악하고 예. 해결하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가 그렇죠. 아닐까요? 문제 해결 능력인데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냐 하면 다른 방식으로라고 물었잖아요. 다른 방식. 예, 네. 그러면 창의력, 창의적. 예, 네, 창의적인 혁신, 창의 이런 것들을 묻고 접근.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질문 안에 그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그 힌트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경험, 뭐 도전과 실패 경험, 이게 도전과 열정을 평가하겠다. 이것을 먼저 내가 파악하고 대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냥 이야기, his소리를 듣고 면접관은 그냥 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듣는 동안. 그러니까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이제 상황 가정에 대한 질문. 이거는 특히나 평가 항목이 무엇인가라는 거,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대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대답이 산으로 가고 시간 낭비만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네. 만약 여러분들이 영업관리로 입사를 했어. 네. 그래서 함께 잘 일하고 있는데 함께 일하는 직원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정리해야 왔습니다. 한다. 아, 그런 함께 상황에서 일하는 직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예, 이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 예를 들어서 또 내가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지원자께서 현재 출시된 다양한 결제 서비스 중에서 두 가지에 투자한다면 나한테 어떤 것을 투자하도록 설득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도 하고요. 현대카드 사용자의 월 평균 사용량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플러스 주고 아니면 마이너스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학교 시험과 기업의 면접이 다른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합격.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사용량이 월 평균 사용량이 뭐 20회다라고 정확히 했을 맞췄어요. 경우에 예. 예, 맞췄어.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정답, 땡큐. 만점 오케이.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20개입니다. 끝. 이러면은 점수 못 주는 거죠. 뭐냐? 그렇죠. 아까 계속 얘기했죠. 평가 항목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평가 항목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라 이 친구가 본인의 생각을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논리를 어떻게 펼쳐나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논리력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럼 정답은 내가 모르고 말도 안 되는 300번 사용합니다. 학교에서는 탈락인 거죠. 이게 빵점. 네. 그런데 기업에서는 얘기를 듣죠. 왜 300개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되니 숫자를 보정을 해서 300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리고 논리를 펼쳐나가면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쌤 얘기 듣고 보니까 이런 대답에 좀 잘 답하는 학생들은 친구들은 나중에 영업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직원을 설득할 줄 아는 뽑으라는 능력. 예. 그거예요. 아, 핵심을 보셨네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정답을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하기 좋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고객을 설득해야만 되는 그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영업 잘하는 경우 이게 1대1로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몇 가지만 좀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입사 후 본인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동료나 선배와의 갈등이 있어. 이것 때문에 힘들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고요. 상사나 동료의 비윤리적인, 불법적인 행동을 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마지막 거는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정직, 윤리와 관련된 것은요. 정답이 있습니다.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정직해야 됩니다. 실제 그 기업이 정직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신입사원으로서 무조건 정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면접관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유도 신문을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그동안 이게 관행이었어. 그렇게 해왔어. 그런데 이게 정인데 네가 그렇게 신입사원으로서 딱 끊으면은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해왔던 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유도로 신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맞을까? 라고 하면서 유혹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안 됩니다.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정직과 관련된 것은.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정답이 없다라고 보시고 내가 논리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1차 면접 알아봤는데도 벌써 다양한 꿀팁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2차 면접도 알아볼게요. 과제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죠? 과제를 주고 수행하는 것을 관찰을 합니다. 이거 이제 2월 첫째 주 정도에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SE 직군, 그러니까 엔지니어 직군에서는 요걸 하지 않고 거기는 직무 면접을 하고요. 여기는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기획관리 직군에서만 하는 그런 면접이고요. 4명에서 5명 정도를 한 조로 묶어줘요. 그리고 나서 회사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리고서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죠. 근데 보통 3시간이 걸렸어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의 면접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거를 좀 축소할 수도 있겠다. 2시간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왜 나는 3시간으로 알고 왔는데 2시간이지? 이렇게 그런 거 의미 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본으로 3시간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자료 조사하고 개인 의견을 정리할 그럴 시간을 1시간 정도 줍니다. 그리고 토론 후에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개인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을 시키고 토론 후에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원자들끼리 요거를 1시간을 또 줘요. 그리고 나서 PT를 하는 시간은 10분 주고 그 PT 결과에 따라서 이제 PT를 보고 질문과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한 3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개인이 자료를 조사하고 또 토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보통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결론이 잘 나오면 결론이 굉장히 의미 있고 유효한 그런 결론이 나오면 점수를 받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실제 업무 수행하는 것처럼 프로젝트 기획서부터 발표를 하는데 그 전체 과정을 봐요.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결론의 유효성보다는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과정,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 토론을 통해서 뭔가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면접은 과정에서 본다. 과정을 본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내 의견을 관철시켜서 우리 팀 의견 중에서 내가 생각했던 의견이 채택이 돼서 나는 합격이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토론에서 내 그 논리로서 상대방을 압도해버렸어. 근데 논리뿐만 아니라 눈빛으로 그리고 말을 막 자르면서 압도를 해가지고 내 의견이 채택됐어. 합격할 것 같죠? 탈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탈락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TV에 보면 토론하는 프로그램 많잖아요. 특히 뭐 예전에 토론 배틀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토론 배틀에서 논리 전개만 좀 따오십시오.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논리를 어떻게 전개할까 이것만 보세요. 왜냐하면 이 과정 중에서 평가하는 게 뭐냐면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라 소통, 협업과 팀워크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 평가목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소통에 그리고 팀워크, 특히나 팀워크 협업 이거 놓칩니다. 대부분. 그쵸. 팀워크 협업 이것을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예전에 우리 유행했던 노래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그게 어떤 노래였죠? 불러주시면 알 것 네, 같은데.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예, 괜히 들었습니다. 네, 바로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렇죠. 아무래도 좀 협업과 협동심 네. 또 조율해 나가는 너무하지 마세요. 너무 하시네요. 예. 준비가 안 돼서 애드립인데요. 예, 근데 왜 네. 제가 창피하죠?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예. 몸소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협동하고 협력해 나가야겠다라는 느낌은 받았는데 그렇다면 또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살짝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주의해라라는 그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실제 진행 요원이요. 이거 할 때 거짓말 많이 합니다. 어떤 거짓말 하냐면 이기는 팀 아니면 의견이 채택된 사람한테 플러스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요. 경쟁을 붙이는군요. 난리 납니다. 예. 싸웁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난 다음에 나가면서 복도에서도 싸워요. 어머. 그런 경우 봤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주제는 어떤 게 나느냐면 낯선 거 소개를 드리면 생체 인식 기술 및 여러 가지 생체 신호를 활용한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네. 본인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었고 노라인 시대의 오프라인 매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온라인 시대에는 오프라인 매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쵸. 그 시대에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겠느냐 이런 류의 주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찬성 반대와는 좀 다른 거네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어쨌든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1, 2차 면접까지 통과가 됐다면 이 대망의 인턴십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인턴십이 2달 넘게 진행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턴십은 면접은 아니지만 면접이다. 면접이라고 면접의 연속이다. 총 9주 진행되는데요. 오리엔테이션 1주 그리고 부서 근무를 2개의 부서에서 4주씩 총 8주를 진행을 하는데 인턴십 기간 중에 팀 추진 과제를 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상품 관련된 부서에서는 SNS 마케팅 방안을 네가 한번 마련해봐 라고 하고 나중에 발표를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는 모기지 파트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 방안을 한번 발표해봐라. 이런 식의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이 실제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거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현직자들을 만나서 도움도 받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나중에 발표를 하는 그런 인턴십을 진행을 하게 되죠. 네, 저희가 지금 면접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면접을 좀 합격하기 위해서는 팁이 있을까요? 다른 것들은 이제 자소서를 기반으로 준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부분만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비즈니스 그러니까 제품과 업계 시장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장과 산업 추세 그리고 경쟁사가 어디 있고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뉴스나 이슈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좀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두 몇 개만 딱 던져드릴게요.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일단 화두 몇 개. 트렌드에 관련해서는 부캐라는 거 있죠. 우리 캐릭터. 우리 유재석 씨가 신인상을 받았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유산슬로. 그렇죠. 그게 부캐죠. 멀티페르소나라고도 하죠. 이게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나의 사람이면 저 같은 사람이면은 컨설턴트 하나로만 존재할까요? 동호회에서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팔아. 그럼 이 사람한테 카드를 파는 게 컨설턴트에 맞는 그 카드 하나만 이 사람이 타깃이 될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정도도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죠. 하나지만 여러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다양한 여러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요. 우리 그 고객 종합금융을 하는 은행을 끼고 있는 그런 카드와 우리 카드는 무엇이 다를까?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나 하셔야 되고요. 코로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코로나가 우리 기업에서는 현대캐피탈, 현대카드에는 불리한 그런 상황이기만 할까?
라는 것도 자료 조사를 하시고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생각을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사님께서 정말 엄청난 팁을 주신 것 같아요. 북해 종합군인과의 비교 그리고 그쵸.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팁을 주시긴 했지만 이 뉴스 등을 통해서 뭐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직무 이해도를 높여라라고 하고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해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예. 이 직무 관련 이해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직무는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회사에서 제발 이 답 좀 보고 지원하세요. 라고 하고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학생들은 안 보더라고요. 놀랍게도.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현대카드의 채용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메뉴 잘 보이는 곳에 HR 컨텐츠라는 게 있고요. 네. 거기 서브 메뉴에 직무 소개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지원하는 그 직무들을 클릭하면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이 직무를 수행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 상세하게 답이 다 나와 있군요. 답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략 기획을 지원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서 커리어 패스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시죠? 요거 네. 잠깐 정지하고 우리 유튜브에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정지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여기서 키워드를 뭘 찾았느냐 하면 네. 비즈니스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 업무 지식, 그리고 분석력, 네. 논리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팀워크, 리더십 이런 것들을 찾아냈거든요. 여기 커리어 패스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여러분들 면접에서 평가할 때 이거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우리 이 전략기획에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명시해놓고 제발 이런 사람만 지원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절대 안 보죠. 이게 오픈북인데 참... 어떻게 보면 오픈북인데 그거 안 보고서 자꾸 면접 정답이 준비할 없다. 때 어디 시합이 잘하는데 거기 메이크업이 참 거기에 잘해. 아이고. 이거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생각할 게 많으니까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감을 따먹으려고 하는데요. 예,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서 부시시한 눈을 걸어서 그 머리 만지고 얼굴 만지고 그러고 합니까? 그닥 면접관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합격과 불합격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 네. 이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들어볼게요, 쌤. 예, CEO가 되십시오. CEO가 예. 되고요. 내가 이 기업,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CEO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나 좀 뽑아주세요 이 접근이 아니라 현대카드 같이 변화가 심하고 도전적인 회사는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이 있고 이것을 자기의 직무 관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처럼 생각을 하세요.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누가 시키는 것을 하겠다,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경영자로서 이렇게 해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